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경험에는 꼭 좋은 경험만 있지 않아요. 경험은 좋은 경험도 있고 나쁜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새벽까지 정진을 하면서 그 한때에 좋은 경험을 하셨던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든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몸이 불편해서 힘든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생각을 컨트롤 못해서 힘든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근데 좌선하거나 병행을 할 때 생각에 이렇게 끄달려 있으면 그러면 에너지가 엄청 소모되고 그 병행하는 행위와 좌선하는 행위가 뭐 쌀을 뭐 그냥 이렇게 큰 한 푸대로 드는 거 만치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무엇 때문에 오느냐 하면은 생각을 컨트롤 못해서요. 그런데 그 안 좋은 경험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나 자신의 현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생각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구나. 내가 생각에 종이 되었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각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이 아직 젊은 나이에 컨트롤할 수 없다면 힘 빠지고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그때는 더더욱 컨트롤할 수가 없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컨트롤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죽음에 이르러서 내 이 망상이 이끄는 대로 다음 세상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수행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생각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생각들을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학감 스님이 있는데 이거 촬영을 하라고 했는데 병원에 약 타러 가야 돼. 오늘 새벽에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잡념이 이제 나로서는 제가 저러고 학감을 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이제 잡념이 이제 발생하게 돼요. 이런 잡념에서 근데 예를 든 건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이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건 속에서 잡념이 컨트롤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런 속에서 그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파워, 생각의 힘이고 그게 이제 수행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떠오르는 생각을 그거를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수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 스님은 어떻게 그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얘를 습관적으로 얘를 써야 되지 않겠냐. 그게 이제 테크닉이에요.
그게 위에서 아무리 몰아붙여서 애써서 집중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학감이 그래서는 되겠는가? 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얘는 시간만 나고 틈만 나면 계속 치솟아서 계속.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것은 시비가 공하다. 여러분들 오온 가운데 상이죠. 이제 시비는 옳고 그르다. 옳고 그른 것이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겠지 안 그러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첫날에는 오온을 관찰하는 수행을 하는 거지만 이제 둘째 날은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그거를 알아야 돼요.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이럴 때는 사유의 힘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차림이 올 때는 사유의 힘은 여러분들의 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유의 힘이 어떨 때는 여러분의 벗이 되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여러분의 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야만 돼요. 적재적소에.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2인자, 3인자가 머리가 뛰어나고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성공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2인자, 3인자를 컨트롤을 잘 못하면 배신을 하죠. 요즘에 내가 저거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카지노라고 하는 거기에서 2인자, 3인자를 두고 있다가 이제 그거에 의해서 배신을 이제 당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그리고 여러분들 수행을 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스리는 것도 이제 이러한 형태예요. 생각을 다스리는 것도 그 생각을 이렇게 반야를 이해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아차림을 할 때는 바로바로 컨트롤할 수 있는 쓸 때는 잘된 칼처럼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필요 없을 때는 다치지 않게 한 군데 잘 보관하고 이게 스님 잘 안 되죠. 스님은 좀 총명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유력이 뛰어날 거예요. 이제 사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알아차림을 할 때 그 잘 들은 칼이 아무데나 불쑥불쑥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사유의 형태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사유를 하고 어떨 때는 그것을 놓아버리고 이 두 개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그게 수행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옷을 뭐 20년을 입었는가 50년을 입었는가 100년을 입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그거를 활용할 때 활용하고 놓을 때는 놓아버리고 알아차릴 때 알아차리고 이 능력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수행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행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만 돼요. 이제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할 때는 수상행으로 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마음의 작용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커다란 거울처럼 그냥 비춰주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데 그냥 거울처럼 쫙 비춰지면서 이 비춰지는 작용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작용, 상의 작용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상의 작용은 사유작용이고 이 비춰주는 작용은 사유작용이 끊어졌는데 그냥 비추어버리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 사유가 있을 때는 거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이 미세한 것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거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래서 이 거치는 사유가 가라앉았을 때 이 미세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 그래서 이 사유작용이 계속 일어날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 이 희망을 절대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수행자들이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냥 생각에 이렇게 생각만 보고 일생을 살고, 그래서 어떤 수행자는 마음을 보면 변성이다 라고까지도 얘기하는 것이 이 생각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마음이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과 마음,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다른 명확한 다른 작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돼요. 생각의 작용과 마음의 작용, 이 두 개가 다른 작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승경전에 보면, 대승경전에 특히 유식에 보면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공부할 유식에 보면 뭐라고 얘기가 나와 있느냐면 드라이다투가 드르스다, 찢다, 드르스다. 요거를 이제 번역하면 이 삼계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유심소연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것은 이 외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작용이 프로젝션, 투사에서 나타난 가상의 현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삼계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세계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할 마음과 이 외부 세계와의 관계는 바로 삼계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실제이다, 가상의 세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삼계가 가상의 세계라고 하느냐면 요즘에 그 과학에서 계속해서 발표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메타버스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죠. 그 메타버스가 무엇이냐 하면은 버스는 유니버스의 줄말이에요. 그 유니버스는 세계죠. 우리 유식의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메타라고 하는 것은 앞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세계 그 다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상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의역하는 가상.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은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5년에서 10년이 되면 사람들은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고 가상의 세계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법당도 이제 사람들이 이 실제 하는 법당을 찾아오는 횟수보다도 여러분들이 안경을 딱 끼면은 그 다음에 인터넷에 접속하면은 그러면 이 법당이 이 안경 속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면은 뭐 사무실도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고 해가지고 전부 다 종교적 행위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안경 속에서 이 고온사라는 세계가 다 보이는데 지금은 기술이 얕아서 안경을 끼면 조금 불편하지만 나중에 이 기술이 발달하면 안경을 끼고 고온사에 들어와서 예배를 하는 것이 법회를 하는 것이 실제로 와서 하는 것보다 더 편하고 장점과 좋은 요소들이 있게 되는 세계. 예를 들어서 그게 바로 메타버스의 시작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가상의 세계에 사는 거죠. 그래서 이 가상의 세계를 과학자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터치어블 홀로그램이라고 하죠. 터치어블 홀로그램이 무슨 말이냐면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딱 볼 때 화면이 평면으로 보이잖아요. 그 평면이 아니고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화면을 홀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럼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화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이 입체적인 홀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차이가 단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타치, 만지지를 못해요. 눈으로는 보지만. 근데 요즘에 이제 과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비단이 보이면 만지면 비단의 촉감을 손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터치업을 홀로그램. 그래서 가상의 세계가 있는데 만져지는데 촉감이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과학은 그런 수준에 와 있어요. 이게 왜 우리 불교인에게 중요하냐면 이게 유식에서 다 얘기되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이 세계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만질 수 있는 화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영사기에 가보면 영화관에 가면 뒤에서 필름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 필름이 들어가서 앞에 비쳐서 영화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움직이고 생각이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세계가 투사되었다.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이 세계는 투사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세계는 실제하는 세계가 아니고 실제 하는 것은 그런 무엇뿐이라 자기 마음, 자기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에서 얘기하는 것이 찌따마트라 오직 마음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나요?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이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어느 대사가 당나라에 가려고 하다가 산속에서 하룻밤을 동굴에서 잠을 자는데 아주 목이 말라서 바가지에 물을 떠가지고 아주 맛있게 마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게 뭐였었죠? 해골 바가지에 그냥 고자리라고 하는 부더기가 바글바글하고 있고 썩은 냄새가 나는 물을 저녁에 달콤하고 맛있게 마셨는데 정말 맛있게 마셨는데 다음 아침에 눈으로 부더기를 보고 그 다음에 코로
썩은 냄새를 맡으니까 맛있게 마시기는커녕 어쩌냐게 먹은 것까지 전부 다 토해에 올렸다. 그래서 이 세계는 외부에 실제하는 세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믿느냐,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는 달라진다. 그래서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믿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3계는 유심이고 욕계, 속계, 무색계는 전부 다 마음이고, 그리고 마음법은 유식이다. 내가 경험하는 하나하나의 그 대상은 전부 다 분별일 뿐이다. 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설사 기독교인이라도 아는 그런 이제 유명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유식에서는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여러 가지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그 모든 것을 그 외부에 있는 대상을 탓하지 말고 무엇을 그럼 탓해야 돼요? 내 자신의 떨어진, 숨겨진 그 프로그램. 내가 여기에서 영상기를 돌려서 바깥에 보이는 거니까 바깥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내 안으로 되돌아와야 돼. 그래서 내 마음에 잘못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 그런 안 좋은 사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프로그램을 관찰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프로그램을 관찰을 하다 보니까 요 마음에는 또 실체가 있을까요? 마음은 기억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과거에 전생에서부터 살아왔던 모든 기억들이 모여가지고 걔들이 모여서 하나의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기억은 또 뭐죠? 기억은 과거에 발생했으나 지금은 없는, 사라지고 없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실이 아닌 것이 바로 기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억은 뭐예요? 기억 역시 외부 세계만 가상의 세계가 아니고 기억 역시 가상의 것이야. 왜냐하면 과거에 경험했던 이미 사라지고 없었던 사건에 내가 연연하고 쩔쩔매어서 내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세계만 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도 결국은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경험하는 세계는 내 마음의 프로그램이 투사된 거라서 실제가 아니고, 기억은 과거에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서 아는 밖이 텅텅 비었다라고 하는 것을 외공, 내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외가 통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바깥도 안도 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어떤 바깥에 있는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잘못된 프로그램을 탓해야 되고, 내 안의 프로그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프로그램이 실체가 없는데 잘못 믿는 것을 탓해야 돼요. 그러면은 바깥의 것도 놓아버리고 안의 것도 놓아버리고 나면 그러면은 남는 것은 무엇인가? 각성, 모든 것을 비추어 보는 마음, 그거 하나만 독존하고 현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관심론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음에는 오염된 마음과 그리고 청정한 마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청정한 마음을 보는 것이 견심이고 견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을 들으신 바깥의 세계도 공한 이치와 안의 생각도 공한 이치를 알아서 바깥의 경계에도 집착하지 말고 내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았을 때에 이 색, 수, 상, 행 이것의 움직임이 가라앉고 멈추게 되고 그러면은 식, 마음만이 아주 현존하고 그 다음에 둥글고 원만하게 경험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그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은 거울처럼 비춰주기만 하는 그냥 그대로 쳐다보기만 하고 시비 분별을 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이제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도 조금 체험할 분도 있을 테고 이제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이 체험하거나 아니면 내일 여러분들이 체험할 운명이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거를 유식에서는 다른 말로 이러한 마음을 뭐라 그래요? 이러한 마음을 뭐라 그래요? 유식에서는 대원경지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서나 금전을 보면은 굉장히 멀리 있는 남의 일 같지만 그거는 멀리 있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과 24시간 함께하는 그 마음이 바로 대원경지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마음으로 되돌아온다고요? 그것은 바로 바깥의 경계에는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감각기관으로 보는 세계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투사된 홀로그램이다 라고 그렇게 봐야 되고 내 마음은 과거의 경험의 집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바깥도 놓아버리고 안도 놓아버렸을 때 그때 뭘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참 마음이고 이거는 거울처럼 비치는 성질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알아차림만이 성성한 그런 상태가 온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알아차려야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왜냐하면 이 마음은 몸의 움직임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또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느낌이 일어났을 때 알아차리고 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일어났을 때 알아차리고 여러분들에게 욕망이 일어났을 때 욕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좋아하는 욕망도 있지만 싫어하는 욕망도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은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차림의 대상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점점점 밝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노트에 보면 병행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1-6번에 보면
발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래서 발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발의 움직임을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자, 들음할 때 땅에서 떨어지는 움직임, 그 다음에 미름할 때 발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 다음할 때 발이 땅에 닿는 움직임. 이 움직임은 지수화풍 4대 가운데서 뭐에 해당하죠? 움직임. 풍에 해당해요. 모든 움직임은 바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 미름, 다음 전부 다 움직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움직임이 중요하다. 움직임을 이 관찰을 해야 된다. 언제 여러분들이 경연을 할 때 발이 어떻게 생겼고 그래서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 움직임을 바라봐야지 모양을 관상 그림으로 그려서 모양으로 보려고 하는데 그 움직임을 감지해야 돼요. 눈으로 어차피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모양을 그려내면 그것도 전부 다 조작이고 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발의 모양을 보아야 된다. 그래서 들음 땅에서 움직일 때, 떨어질 때, 그 다음 미름 앞으로 나아갈 때, 다음 땅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그 움직임과 중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상태와 중력에 맞춰서 끌려가는 것, 그 움직임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그 미세한 느낌을 느껴야 돼요. 닿았을 때 뭐를 느껴야 돼요? 거기서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촉감을 느껴야 돼요. 그 촉감은 지수화풍 4대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점점 가라앉게 되면은 그러면 이 과정이 슬로우 모션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닿았을 때 적당한 대상이 여러분들이 발이 닿았을 때 그 촉감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지 않으면 마음은 아주 그 사이를 못 참고 다른 데로 도망가요. 그 사이에 벌써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하고 있어.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한마디 안 좋은 소리 한 것이 그것이 기과에 연결되고 떠오르고 그래서 마음에 틈을 주는 사람들이 그래서 들음, 미름, 다음, 감촉 이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두 발이 움직여요. 그래서 한 발이 완전히 땅에 닿았을 때 뒷발은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는 걸 느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한 발에 완전히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한 발이 땅에 닿고 촉감을 느낄 때까지 의식이 이쪽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수화풍 4대에 따뜻함이나 차가움 혹은 딱딱함, 차가움, 그리고 따뜻함 이런 감각을 느끼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식은 다음 발로 넘어가야 되지 그거 하기 전에 성질 급하게 얘가 닿자마자 이쪽으로 가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집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한 발에 완전히 그 감각을 느낄 때까지 집중을 해야만 해요. 한 발에 완전히 집중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한 발이 움직이고 또 다음 발이 움직이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능하면 동행하면서 참여에 들으려면 호흡과 같이 해야만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호흡과 같이 해야만이 참여해드리기 쉬워요. 호흡하고 같이 병행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참여해드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발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호흡을 들이키고 밀고 나갈 때 호흡을 내쉬고 하는 그 호흡을 들이키고 그 다음에 호흡을 내쉬는 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작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습관을 길들여야만 해요.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여러분들이 발의 움직임에 집중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집념과 분념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생각이 있어요. 분념이라고 하는 것은 뜬금없이 일어나는 생각을 하던 습관에 의해서 무작위적으로 그냥 그렇게 아무거나 일어나는 것을 분념이라고 해요. 이 분념은 여러분들이 뭘 못해서 일어나는 명상 대상에 집중이 안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에 집중하면 이 분념은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대상에 집중해도 다스릴 수 없는 게 집념이에요. 끈질기게 일어나는 누군가에 대한 미움, 누군가에 대한 좋아함, 이 탐심과 진심이 강하게 얽혀있는 생각은 단지 명상 대상에 얽혀있다고 해서 금방 일어나지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 틈만 보면 다시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집념은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뇌가 공이라고 이 사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래서 외공과 내공 바깥의 현상계가 공하고 나의 생각도 공하다는 것을 그걸 이해함으로써 이거는 다스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생각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생각에 얽매여서 살던 여기에서부터 자유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필요가 있고 그 자유를 경험해야만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운동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저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명상 수행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좌복을 한쪽으로 놓고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